한방치료를 해도 되느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70~80%의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임신이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이제 한약을 지어주셨다. 아니면 시어머님이 흑염소를 다려주셨다.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난임 의사로서 한방치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사실 조심스럽기는 하죠. 하지만 한방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권하지는 않는다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거든요. 한방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부정출혈이 되게 많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한방치료 자체가 배란이라든지 아니면 자궁 내막 상태라든지 그런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부정출혈이니까 좋은 영향만 미친 건 아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난임치료 같은 경우는 배란의 그 순간도 중요하고 착승을 준비하는 그 순간도 중요하고 여러 단계들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하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 사실 병행을 하는 건 조심스럽죠. 그리고 난임 치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사제도 많이 쓰고 먹는 약, 질정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에서 대사가 되기도 하고 뭐 콩팥에서 대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한약제를 씀으로 인해서 대사 과정 자체가 너무 과하게 되거나 너무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의 약효를 노리고 약을 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예측하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권하진 않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생약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로운 성분도 당연히 있지만 해로운 성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재료가 들어갔다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어도 그 한약재를 다렸을 때 어떤 성분이 어떻게 도움이 돼서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약은 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성분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한약재를 치료와 병행하는 거를 권하지 않는 편이고요. 양약 같은 경우에는 이로운 작용을 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뽑아서 농축을 해서 그 작용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약재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그 약재가 나올 때까지 여러 임상 실험을 거쳐서 이 약의 순기능과 또 부작용 다 분석을 해요. 물론 100%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승인이 되다 보니 그렇지 않은 한약보다는 정확도라든지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막 덮어놓고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안정성 문제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혹시 논문이 있나도 찾아봤어요. 근데 논문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논문들에서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자연 임신 확률이 막 엄청 높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원래 확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임신을 성공했더라 이런 논문들이 있거나 제일 우리가 신뢰를 높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사실 무작위 실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대조 실험을 했을 때 제일 신뢰하는데 약제에 대한 논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뒷받침되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침술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침술 같은 경우에 근이완이라든지 스트레스 완화 이런 목적으로도 하시는 분이 있고 착상이라든지 배란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침술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지만 골반이나 복강 안쪽 까지 이제 침이 미치게 되면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자궁 수축을 원치 않게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난임 진료 중에는 시행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어떤 치료를 하신다면 꼭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